자, 요즘 말이죠.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정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텅 빈 골목길에서 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생존을 넘어서 성공까지 이뤄낸 아주 특별한 가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테리, 바로 그 조용한 뒷골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숫자 100만. 이게 그냥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딱딱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누군가의 꿈이 문을 닫고 이웃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 거리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휘청거리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뒷골목에 있는 작은 노점 하나가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셔터는 굳게 닫혀 있고 거기엔 임대문이 딱지만 덜렁 붙어 있는 모습.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거리. 사방이 고요한 바로 여기가 우리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좀 암울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정막을 깨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불빛처럼요. 붕어빵 굽는 사장님의 바쁜 손길, 그리고 그걸 사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이 비현실적인 풍경에서 우리의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일단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게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구조를 한번 볼까요? 프랜차이즈 빵집, 사실 장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높은 임대료의 가맹비에 인건비까지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붕어빵 노점은 어떨까요? 임대료 저렴하죠? 주인이 직접 하죠? 주문 즉시 만드니까 재고가 남을 일도 없죠. 이건 시작부터 게임이 안 되는 아주 똑똑하고 효율적인 사업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지갑을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갓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빵, 심지어 프랜차이즈 빵 하나 살 돈으로 4-5개를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가성비. 이 골목에서는 굳이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거죠. 하지만요, 이 가게의 진짜 힘은 이런 돈 계산을 넘어서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붕어빵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사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억과 사람 사는 정이라는 가치를 함께 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저자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단순한 사업 분석만으로는 이 가게의 성공을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구나. 이제 그 진짜 이야기가 곧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장사 잘 되는 가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서 한편의 아주 깊이 있는 휴먼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며칠 뒤에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그날은 남편분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어요. 아내분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집에 아프신 어머님을 돌보러 가셨다고 덤덤하게 대답하셨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부부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기저귀는 제가 갈아요. 아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와,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부양의 의무, 이런 걸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정말 숭고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헌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을 무려 25년 동안 집에서 모셨고요. 지금은 또 3년째 당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 거죠. 예전에 택시 운전하실 때는 아내가 장모님 기저귀 가는 걸 돕겠다고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빈 택시로 달려간 적도 있으셨대요.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돌봄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붕어빵 장사는 보통 겨울에만 하잖아요. 그럼 날 풀리는 봄이 오면 좀 쉴 법도 한데 이 부부는 아니에요. 일이 끝나기는커녕 곧바로 농부로 변신합니다. 아니, 가게 운영에 간병만 해도 정말 벅찰 것 같은데 대체 이분들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분들이 가꾸는 밭의 크기가요, 무려 1200평이래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축구장 거의 절반만한 크기입니다. 와,
전문 농사꾼도 혀를 내두를 만한 이 넓은 땅에서 옥수수, 감자, 배추 같은 온갖 작물을 정말 부지런히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걸 어디다 파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이거 팔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나눠줍니다. 이 모든 수고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삶의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쯤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붕어빵 굽냐, 농사 지으랴, 간병까지 하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인가? 그 해답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그 해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재미있어서 합니다. 돈 때문에 혹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즐거워서 한다는 것. 바로 이게 그 고된 노동과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이 부부만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원이자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첫째, 내가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는다. 둘째, 그걸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한다. 그러면 셋째,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쌓인 좋은 관계들이 결국 사업의 번창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한 듯 비범한 부부와 그들의 작은 붕어빵 가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가게의 성공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돈만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는 결국 깨지기 쉽다. 둘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사업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즐거움이라는 나만의 삶의 시스템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부를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같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깊게 뿌리를 내려서 주변에 아낌없이 그늘과 열매를 나눠주는 거대한 나무처럼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력과 좋은 영감을 준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사업 계획이라는 게 수십 장짜리 거창한 계획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즐겁게 잘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아닐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